네, 원래 그 피물 할까 아니면 요새 좀 보고 있는 CGR이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CGR이 쪽은 좀 계속 보고 있는 중이라서 그냥 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근데 읽어보셨어 가지고 약간 예전 페이퍼 두 개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에서 하고 있는 거를 소개해 드릴 건데 우선 그 뉴턴만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삼성은 약간 레퍼런스 정도로만 뒤에 한 세 개 슬라이드 정도로만 추가했습니다. 지금 지금 연구 주제 잡아서 하는 것도 좀 뉴턴 기반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 페이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. 우선은 그 PIM에서 조금 개념적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자면은 우선 그 프로세싱 인 메모리는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. 첫 번째는 아날로그 PIM이라고 해서 메모리 셀 어레이 내부에서 그 내부에서 연산을 진행하는 거고요. 지금 지금 이제 다양하게 그 뉴런포픽처럼 해가지고 이제 메모리 셀 자체를 그 연산기로 활용하는 그런 범주도 좀 아날로그 핌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대신에 아날로그 핌은 이제 파워를 적게 쓰고 매우 빠른 대신에 로스가 발생합니다. 근데 이건 약간 소자적인 문제여서 지금 기업들이 많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그 애큐레시 로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핌이 나왔습니다. 디지털 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별도의 연산기를 두는데 그 별도의 연산기를 비트 센스 앰플리파이어 뒤에 넣어서 이제 그런 신호가 노이즈가 섞이지 않은 디지털 신호를 받는다고 해서 디지털 핌이고, 지금 여기 뉴턴에서는 각 뱅크 안에 예, 각 뱅크 안에 연산기를 넣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. 그 뒤에 그 설명드린 삼성 연구에서는 뱅크 그룹, 즉 이제 4개 뱅크마다 연산기 연산할 수 있는 유닛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NM이라고 해가지고 메모리에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엑셀레이터나 아니면은 NDP 같은 NDP 모드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사실 PNM의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밴드위스가 좀 제한되어 그 메모리 안에서, 즉 뱅크 그룹이나 뱅크 안에 그 밴드위스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밴드위스가 더 네,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대신에 컴퓨테이셔널 유닛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이러한 디지털 핌이 언제 잘 작동하냐에 대한 좀 질문이 있을 텐데, 그래서 컴퓨터 바운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잘 안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컴퓨터 바운드 오퍼레이션, 즉 일반 레귤러 컨버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피해를 요구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데이터 리유즈가 많이 발생해서 이제 데이터 리유즈는 SRAM, 즉 뭐 캐시 같은데 이제 쓰고 읽고 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, 이제 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캐시를 활용하는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, 할 수 없고, 그 다음에 연산기가 당연히 뭐 엑셀러레이터나 아니면은 NDP 유닛에 비해서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컴퓨터 바운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메모리 바운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잘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는데, 삼성하고 조금 여기 있는 뉴턴하고 차이점이, 여기 뉴턴에서는 딱 아주 큰 매트릭스, 즉 로우 템포럴 리유즈를 하는 아주 큰 매트리스가 하나 있고, 그다음 인풋 벡터가 그러니까 아주 자주 사용되는 인풋 벡터가 존재하는, 즉 매트리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타겟을 했고요. 그래서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해 둔 것이 지금 뉴턴이 타겟하고 있는 겁니다. 대신에 이제 뭐 타일드 컨볼루션 같이 이렇게 하이 템포럴 리유즈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컴퓨터 바운드이기 때문에 잘 안 쓰이고요. 대신에 이제 큰 매트리스나 벡터에다가 큰 매트리스나 벡터를 뭐 더하거나 아니면 곱하거나 하는 그런 엘리멘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, 뉴턴에서는 맥연산만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타겟하지 않았는데, 그 뒤에 있는 삼성 논문에서는 엘리멘트 와이즈 오퍼레이션까지 다 다룬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했습니다. 그래서 그럼 이제 뉴턴이 왜 매트리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타겟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뭐 LSTM이나 RNN 그리고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등이 다
네, MV 멀티플리케이션을 네, 쓰고 있어서 네, 그렇게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뉴턴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먼저 첫 번째는 그 컴퓨터 유닛을 그러니까 그 뱅크 안에만 컴퓨터 유닛을 넣으려고 시도했는데 대신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매우 적은 수의 그 B만 네, 넣을 수 있고 매우 그 종류도 한정적인데 뉴턴에서는 그 맥유닛만 가지고 그 맥유닛과 그다음에 버퍼를 잘 배치함으로써 그 가장 적은 P를 넣고도 네, 그 최적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게 네, 네,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. 그 이전 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스몰 스칼라 코어나 아니면 벡터 심디 유닛을 그냥 다 넣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약간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네, 어떻게 조금 현실적으로 잘 만들까에 조금 그 초점을 맞춘 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디램 커맨드 라이브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핌 연산 그리고 메모리 오퍼레이션을 잘 통합했고요. 세 번째로는 이제 핌 호스트 인터페이스 간에 그 뭐 인스트럭션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럴 경우에 버틀렉이 뭐 밴드위스나 아니면 뭐 인터커넥트 등의 버틀렉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컴퓨터 오퍼레이션을 한 번에 보내는 이제 개인 오퍼레이션을 커맨드 하나로 보내서 여러 개의 그 컴퓨터를 하는 그 개인 방식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하나의 커맨드가 여러 스텝의 그 연산을 수행하는 컴플렉스 커맨드를 디자인함으로써 조금 더 네, P모스트 인터페이스의 오버헤드를 줄이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TFA 저그 디램은 잘 모르는데 그 TFAU 타이밍 파라미터를 조금 가장 줄임으로써 내 성능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웃벡터 그 지금 여기서 스몰 아웃벡터가 있는데 그 글로벌 버퍼에 쓰이는 그 스몰 아웃벡터가 있는데 이제 그 아웃벡터의 트래픽 자체도 오버헤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트래픽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인터리프트 레이아웃 for 필터 매트릭스 방법을 제안했는데요.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네, 예정입니다. 우선은 그 뉴턴에서 데이터 패스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면은 우선은 첫 번째는 이게 지금 그 하나의 그 뱅크 그룹이라고 네, 하나 채널이라고 네,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뱅크 그룹이나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뭐 하나의 뱅크 그룹이라고 보면은 이제 모든 뱅크에서 그 이런 연산들이 다 동시에 발생하므로 이제 그 네, 그 약간 하나의 그 커맨드만으로 여러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즉 갱 방식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P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맥연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그 글로벌 버퍼에서 각 그 필터 매트릭스를 처음에는 곱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애더 트리를 활용함으로써 최대한 네, 그 맥윤이 뭐 곱셈기나 아니면 네, 덧셈기의 그런 그 개수를 다 줄였습니다. 최소화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인터리프티브 어큐뮬레이션을 어큐뮬레이션을 내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 빈번하게 밖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네, 그런 디자인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뉴턴에서는 그 브레인플로 16이나 FP16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, 왜냐하면은 NLP 태스크 등에 대해서는 그 여전히 그 FP16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 아주 그 높은 성능 그 accuracy 드랍이 조금 있어서 지금 네, 약간 그냥 저스티피케이션을 하이 accuracy를 하기 위해서 네, FP16을 택했다고 그냥 네,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뉴턴에서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매트리스 벡터 컴퓨테이션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면은 우선은 그 네, 여기 알고리즘 있는데 좀 복잡한데 우선 그 두 가지만 네, 보시면 되는데요. 첫 번째는 아우터 룹의 그런 순서하고 이너 룹의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. 우선 여기 크게 있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제 네, 웨이트 매트릭스에서는 그 우선 512 이거 뭐라고 하죠? 그 로우를 512 단위로 자르고 그다음에 인풋 벡터도 네, 512 단위로 자릅니다.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그 아우터 벡터
잠시만요. 나 이거 저의 이거 네, 그 색깔을 반대로 했네요. 그 아우터 벡터에서는 지금 이렇게 횡으로 가는 거를 표현하고 있고 이너 벡터에서는 밑으로 가는 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여기 16 곱하기 512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 한번 그 인풋 벡터를 한번 채워 넣으면은 여기서 그 모든 그 512 곱하기 그 m만큼의 연산을 할 때까지 이 인풋 버퍼를 다시 뭐 다음 벡터로 옮기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아웃풋 버퍼의 그 밴드위스가 조금 세이브되는 그런 좋은 현상이 있어 그런 그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그 보통 하듯이 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옮겨서 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그냥 넣어두고 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거에서는 얘를 다시 이 다음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즉 로우별로 하는 이러한 방식을 이렇게 인터리브드 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. 그리고 뉴턴 컴퓨테이션에 대해서는 그 여기서 이제 컴플렉스 커맨드가 뭔지 좀 보여주는데요. 그 뉴턴에서는 그 네 가지 커맨드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뭐 Gact는 이제 그각 뱅크 그룹에서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Gwrite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버퍼에 그러니까 글로벌 버퍼에 그 인풋 벡터로 채워 넣는데 그런 커맨드입니다. 그다음에 뭐 컴프는 이제 실질적으로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 여기서 각 그 16개 단위가 하나의 컴프를 가리키거든요. 그래서 16 곱하기 32에서 여기 하나의 로우 그 메모리 로우의 크기만큼 반복하는 게 이제 컴프 커맨드입니다.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다 더해진 그 에더트리에서 다 더해진 그 결과를 읽어오기 위해서 readless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렇게 컴플렉스 커맨드를 디자인한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pmost의 밴드위스 컨섬션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커맨드를 조금 덜 그 인식해도 되니까 그런 좋은 효과 때문에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실험으로는 여기에서는 그 매트리스 벡터만 다뤘기 때문에 뭐 LSTM이나 뭐 볼트 같은 그런 트랜스포머나 아니면은 RSNet 같은 경우는 그 뒤에 플립 커넥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뒤에 L6나 이제 L7이 다 플립 커넥터드 레이어를 타겟으로 했고 그다음 DLRM도 내부적으로 이제 큰 매트리스를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런 벤치마크를 타겟으로 했고 디램 컨피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디램 컨피규레이션을 했고 잠시만요. 특이한 점은 뱅크 뭐 16개 일반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퍼퍼링크는 아까 봤죠. 16개고 아까 제가 다 설명한 겁니다. 근데 여기서 그 제가 봤을 때 여기 논문 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 타이밍 파라미터를 모두 다 적어주지 않았는데요. 지금 여기 논문에 나와 있는 것만 적혀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나머지 중요한 값들은 좀그 특허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 내부 영업 비밀인가 봅니다. 그리고 이제 파워 파라미터도 잘 적어주지 않았는데 이것도 프로프리에터리한 값이라서 적어두지 않았다고 하고요. 근데 그 대신 그 이번에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 저희 랩에서 어떤 학생이 그 고급 아키텍처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그냥 타이밍 파라미터 공개 안 돼 있는 거를 그냥 그 손으로 매뉴얼하게 튜닝했는데 좀 대충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는 걸 찾아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그리드 설치 등으로 하면은 뭐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 뉴턴 기반으로 연구를 할 때 좀 현실적인 시뮬레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나온 질문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밸리에이션을 보면은 그 보통 그냥 뭐 50, 뭐 평균 뭐 50 몇 배 정도의 그런 스피드업 아니다 50배가 아니구나. 여기 안 나오는 게 있어서 한 20배 정도의 스피드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DLRM 그 레코멘데이션 모델에서는 조금 크게 나오는데 이제 얘가 아까 봤듯이 좀 벡터 크기가 좀 작아요. 이게 510이니까 즉 한 번에 글로벌 버퍼만으로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그 시간 안에는 메모리 리프레시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80한 70배가 되는 거고요. 보통 그 약간 좀 큰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한 50배 정도 그러한 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그 뉴턴이 이제 선행이 잘 나오는 게 컴퓨테이셔널 유닛이 충분해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밴드위스
근본적으로 밴드위스를 줄였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. 그래서 만약에 그 메모리 밴드위스를 그대로 두고, 그러니까 그 메모리에서 밖으로 데이터를 옮기고 이제 밖으로 데이터를 옮겨서 뭐 GPU나 그런 애슬러레이터가 무한한 컴퓨팅 유닛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가 이제 아이디어 논빔인데, 이렇게 별로 스피드업이 한 5배 정도 되는 거 볼 수 있죠. 막 그래서 그 나머지 10배 정도는 이제 메모리 안에 있는 뱅크의 밴드위스를 온전히 다 활용함으로써 오는 그런 스피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센시티비티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서는 이제 어떤 요소가 더 많이 그 성능에 기여를 하는지 그냥 바라본 거고요.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설명 써놓아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를 늘려감에 따라서 아까 봤듯이 벤치마크가 약간 좀 다 그 매트리스가 다 큰 매트리스라서 거의 퍼펙트 스케일링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게 배치 사이즈에 대한 센시티비티 스터디였는데요. 이제 그 보통 그 데이터 센터 스케일 아니면은 그 컨슈머 스케일의 그런 그 인퍼런스 뭐 GPU나 CPU를 봤을 때 보통 배치 사이즈 8 이하라고 합니다. 근데 그래서 대신 이제 그래서 이제 GPU에서는 이제 그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배치 사이즈 8일 텐데요. 그 배치 사이즈 8일 때보다 뉴턴 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배치가 점점 더 늘어가면 따라서 GPU가 이제 배치가 늘어나면 이게 그 매트리스 타일링을 해서 타일링이나 아니면 조금 그 중간에 캐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거의 퍼펙트 스케일링이 되고 약간 그 슈퍼 스케일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밴드위스 제약이 좀 풀어지고 살짝 그 컴퓨터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 좋아질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스케일링이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가 뉴턴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린 거고요. 약간 그 디테일은 좀 많이 뺐어요.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저희 랩에서 한번 이거 설명한 친구가 있었는데 디테일을 엄청 많이 뺐는데, 디테일 설명하는 거는 제가 이제 컴파일 연구하고 이제 그 하드웨어 특성을 많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은데, 혹시 뭐 질문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웍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삼성 웍인데요. 이스카 21년도에 나왔습니다. 간단하게 차이점 위주로 살펴볼 건데, 우선 여기에서는 그 HBM을 가정을 했고, 로직 다이가 있는 HBM을 대상으로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핌 유닛은 핌 유닛은 각 뱅크 그룹당 이렇게 그 핌 유닛이 붙어 있는 것을 상정했습니다. 그래서 이론적으로 물론 그 1대1로 비교하기는 1대1로 뉴턴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핌 유닛의 개수가 뉴턴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다음에 이제 뭐 밑에는 이제 이런 뱅크 안에서 유닛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 설명되어 있는 거고, 여기에서도 각 부동 소스점이 다 16바이트 자료 구조를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조금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게, 뉴턴에서는 맥만 타겟으로 했는데 여기 삼성워커에서는 그 핌 HBM 인스트럭션 포맷을 리스크 파이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서 처음에 그 커맨드가 들어올 때 약간 파인 그레인드한 그런 인스트럭션으로 들어옵니다. 즉 아까 봤던 뉴턴에서 갱이나 컴플렉스 오퍼레이션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고, 이렇게 각각 다 파인 그레인드한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패치를 하고 디코드하는 그런 오버헤드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너럴 리스트 파일도 다 존재하고, 그다음에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뭐 맥이나 아니면 애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티플리케이션이나 애드 연산기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약간 좀 단순한 코어 형식을 코어 형식을 취하고,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패치하고 디코드하는 그런 오버헤드가 많이 추가된 게 삼성웍의 특징인데, 이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나쁜 점은 이게 젠V 같은 경우에는 8배 정도의 스피드업이 나왔는데, 아까
뉴턴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 정도 나왔죠. 네. 그래서 그 아까 봤던 여기 그 추가된 그 컨트롤 오버헤드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네, 뭐 큰 레지스터 파일을 둬서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확실히 뉴턴에 비해서 조금 네,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. 대신에 이제 좋은 거는 이제 뭐 애드나 아니면 그 애드 오퍼레이션이나 아니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오퍼레이션과 같이 조금 다른 즉 매견산이 아닌 다른 오퍼레이션도 네, 삼성에서는 이제 인스트럭션 그 포맷을 정의했기 때문에 다 연산이 가능하다는 네,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네, 쭉 보시면은 그래서 배치가 한 4만 대도 네, 훨씬 더 안 좋은 거로 볼 수 있죠. 그리고